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이지씨. 네. 얼마 전에요.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 간의 토론이 있었어요. 아주 화제의 토론이 됐었는데요. 네. 뭐 여러 가지 진통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오긴 했어요. 그러고 보면 대화는 정치, 문화,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사에서 해답을 얻을 수 있는 지름길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토론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개선이라는 말도 있듯이요. 정말 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 셈이겠지요. 네. 또 그래서 우리 라디오 합법여행이 그 빛을 발하고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싶어요. 자, 라디오 합법여행의 바른 길잡이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모셔야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인기입니다. 예. 네. 앞서서 저희가 토론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기업이나 대학에서도 점점 이런 토론 문화 정착되어 가고 있죠, 교수님? 그렇죠. 그 민주화가 생활 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장면이죠. 우선 생각이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는 것, 예. 막히지 않는다는 것, 또 상대 생각을 차제에 확실히 짚어낼 수 있다는 것, 또 여러 가지 나오는 그 의견 중에 어느 것이 더 이치에 맞는지 따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 그다음에 어떤 문제를 누군가 독점하지 않고 다 나누어서 생각해 본다는 것, 네. 이런 거가 좋은 점이겠죠. 네. 그래요. 어쨌든 그 윗사람과의 그 토론, 대화는 좀 힘들었었는데 이번 기회로 그런 장이 열리지 않았나 싶어서 맞아요. 많은 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이번 시간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리가 이제 대립과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연인 사이가 오래 가면은 그 싸우는 게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네. 예. 막 서로의 사랑 확인 때문에 이제 그렇게 토닥거리게 되는데 노래 가사에도 그런 게 있죠. 사랑이 깊어지면 고뇌도 깊어진다 그랬는데 예. 이 고뇌가 이제 그 가벼운 다툼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연인들 사이의 대립과 갈등 네. 어떤 말하기로 우리가 잘 극복할까 이거 살펴봅니다. 그럼 극복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네.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남자친구에게 또 여자친구에게 상처받는 말 한마디 어떤 것들에 상처받고 계신가요? 여자친구가 선물 사줬을 때 기껏 선물 사줬는데 이거 얼마 주고 샀어? 그러면 진짜 기분 나쁘고요. 그리고 집안 얘기할 때 니네 어머니 왜 그래? 진짜 니네 어머니 왜 그러시니?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기분 상하고 싸우게 돼요. 남자친구랑 길 가다가 딴 여자 보고서 야, 저 여자 진짜 스타일 죽인다. 너도 저렇게 한번 해봐. 이러면서 딴 여자 예쁘다고 하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비교하면서 얘기할 때 립스틱을 발랐는데 야, 너 쥐잡아 먹었냐? 이렇게 말할 때 이런 날은 108백중 싸우게 되죠. 네. 다 비슷하네요. 공감이 갑니다. 예, 예.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서 마음에 팍팍 꽂히는데요. 근데 정말 말 한마디 때문에 연인의 마음을 설레게 해줄 수도 있겠지만 또 이런 사소한 말 한마디로 연인과의 사이가 멀어져서 더군다나 끝내 이별하는 커플들 또 주위에서 흔히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커플들도요, 불안하기가 아주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떤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최고만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선보이는 왔다 홈쇼핑 쇼핑호스트 유별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상품은 루비 2캐럿 반지입니다. 루비 2캐럿 반지를 70% 세일해서 횡재가 29만 9천원, 29만 9천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선보입니다. 게다가 선착순 500분께는 귀걸이 세트까지 드리고 있는 절호의 찬스인데요. 고객 여러분, 오늘은 사시는 것만이 절약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기야, 나야. 자기 또 홈쇼핑 보는구나. 자기야, 너 저거 사고 싶어. 반지입니다. 글쎄, 루비 2캐럿 반지가 20만 원대다? 살까? 어때? 이 섬섬 옥수 같은 손에 저 반지 하나 탁 끼워줘야 되는데 말이야. 자기 어때? 나 살까? 아까도 백화점에서 쇼핑했잖아. 백화점 나가서 쇼핑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젠 홈쇼핑까지 하냐? 자기 맨날 잔소리야. 누가 자기 보고 사달래? 사귄 지 2년 동안 자기가 나한테 제대로 된 반지 하나 사줘봤어? 지금 왼쪽 손가락 한번 봐라. 거기 끼고 있는 반지는 반지가 아니고 팔찌냐? 겨우 실반지 하나 해주고는? 이것도 지난번에 나 몰래 미팅 갔다가 딱 걸려서 미안하니까 해준 대가성 반지 아니야. 자,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왜 자기 친구들은 다 그 모양이야? 어떻게 애인이 있는데 미팅에 데리고 나가냐? 내가 얘기했잖냐. 급하게 미팅 인원이 모자라서 나간 거라고. 그래도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아무튼 자기 친구들은 이상해. 맨날 만나면 술만 마시고 여자 얘기만 하고. 정말 한심하다. 그리고 돈을 모아야 결혼을 할 거 아니야. 자기 진짜 나 이대로 늙게 내버려 둘 거야? 맞다. 그리고 지난번에 영화 보자고 해놓고서 30분이나 늦게 오고. 자기 애정 식은 거야. 몰라. 전화 끊어. 네. 예. 뭐 특별한 경우의 꽁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흔히 볼 수 있는 네.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살다 보면 정말 많은 경우인데요. 예. 싸움을 시작하면 지나간 문제까지 전부 다 들춰내가지고 말이죠. 나중에 화해하더라도 이 말 한마디 때문에 받은 상처를 글쎄요 쉽게 치료가 안 되는 그런 경우 아닌가 그렇죠. 싶어요. 예. 네.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당장 그 자리에서는 안 밀리려고 하는, 지지 네. 않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상황을 더 나쁘게 가져가는데 이 어. 꽁트에서 들었던 두 남녀는 뭐 비슷합니다. 정말 예. 그 수준이. 그래서 그 각자 이 결점을 가지고 있고 그 결점들을 서로 캐내기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이 이제 고약한 국면으로 가는군요. 이게 이제 사실 우리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이제 말 자체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예. 말 뒤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 마음 이거겠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뭐 자꾸 특히 이제 그저 받으려고만 하는 사랑, 예. 그리고 그 내 주장만 하려는 사랑, 이게 이제 사랑이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면 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좀 들으려고 하는 사랑, 그다음에 이제 주려고 하는 사랑, 또 뭐라고 해도 좀 참아주는 사랑, 이렇게 가야 될 텐데 요즘 이제 그렇게 참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의 결점들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결점과 관계된 충고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가볍게 그때그때 해주는 게 좋습니다. 모아두고 참아뒀다가 이렇게 싸울 때 왕창 터뜨리게 되면은 상처가 더 증폭이 되죠. 걷잡을 수가 없게 그렇습니다. 되죠.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흔히 여자분들이 이제 남자친구 애인한테 상처받게 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외모와 관련된 얘기가 외모 정말 얘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처음 만났을 때 아우 우리 자기는 밥도 잘 먹어서 복스럽다는 둥 그러다가 네. 조금 만나기 시작하고 야 살 좀 빼라 어떻게 밥만 먹으면 어떻게 볼살로 나가냐 뱃살로 나가냐 그래요. 이러는 뭐 남자들도 있고 또 네. 청순해서 좋다고 하지 나중에는 좀 화장하고 다녀야 되겠다. 좀 꾸며 뭐 이렇게. 어떻게 맨 얼굴로 그냥 다닐 수 있는 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 쓰는 말에 예. 넉자로 된 말에 교원영색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네. 교원은 이제 말을 교묘하게 이렇게 기술적으로 하는 걸 말하고 영색은 이제 외모 표정을 아주 애교스럽게 띄는 걸 말하는데 이게 다 나쁜 뜻이죠. 진실성이 없이 겉으로만 이렇게 나타내는 걸 말하는데 외모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진실성을 좀 의심을 해봐야지 됩니다. 그래서 외모 지상주의하고 말만 뻔지르르게 하는 태도하고는 사실은 깊은 연관이 있어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유독 우리가 외모를 가지고 인격을 자꾸 이렇게 손상시키는 말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살쭉해서 그러면 도끼 눈을 해가지고 쳐다본다는 등. 네. 또 눈이 커서 좋다고 이야기해도 될 텐데 소눈 같다는 등.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작은 얼굴이 외모의 어떤 기준이 되는데 예. 뭐 보름달 같다는 둥, 쟁반 같다는 둥 하는 것들은 이미 이제 비아냥거리는 말로 가게 되죠. 맞아요. 또 키 좀 작은 거 가지고 아주 심하게 반토막이다. 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좀 지나친 농담으로 쓰는데 그 자리에서는 말을 안 해도 조금씩 상처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걸 무슨 유머 있는 분위기로 이렇게 몰고 가지 말고 이게 외모나 신체의 특징 가지고 상대방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게 평소에 그 말 철학으로 탁 자리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요. 이 장점을 북돋아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얼굴이 좀 크고 이럴 경우에 처음에 사랑에 빠졌을 때는 자기는 정말 얼굴이 시원시원해.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자기는 얼큰이야. 그래갖고 왜 이렇게 사람이 얼큰해? 그리고 좋은 말인 줄 조금 더 알았더니 지나면요. 네. 아예 더 비커서 야 어깨 좁아 보이고 좋다 야. 아유, 참. 저도 처음에는 그런 얘기를 이제 처음엔 듣는 케이스예요. 정말로요? 예. 그러니까 얼굴 얘기가 아니라 응. 말을 참 재밌게 해줘서 자기랑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즐거워 이러다가 항상. 조금 지나면은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야, 이런 경우도, 약간 그죠? 이중적인. 네. 예, 이런 말이 있죠.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먹이, 사료를 먹고 자랍니다. 자라는데 인간은
칭찬을 먹고 자라는 것이 인간이다. 흔히 우리가 이제 아이들 기를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 연인 관계는 더 절실한 말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칭찬 자꾸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외모 지상주의 같은 것들이 요즘 유행처럼 돼 있는데 자꾸 본질, 마음씨를 칭찬해주는 그런 눈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또 그 칭찬을 그냥 객관적인 칭찬 말고 두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니까 당신의 이런 행동이 나를 그때 감동시켰다. 이런 이야기 자꾸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서로 장점을 북돋아 주다 보면 이해가 깊어지고 예. 이런 언어 습관을 쭉 들이는 그 연인들은 쉽사리 험한 말로 못 갑니다. 싸운 전통이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요. 그렇죠. 예. 싸움에도 전통이 있군요. 네. 아이 그거 뭐 축구팀 같은 경우도 네. 팀 칼라 그래가지고 예? 맞아요. 저 패스를 길게 하는 팀이 있고 잘게 썰어서 하는 남미 축구 뭐 유럽 축구 그렇잖아요. 연인 그렇죠. 사이에도 그런 게 있을 텐데 어. 장점 얘기를 해주셨는데 단점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거 무시할 수 없죠, 단점도. 제 친구 중에 커플 중에는 그런 커플이 있어요. 어떤? 이 동반해서 모이면 무슨 아내가 뭘 하려 그러면 그냥 남편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냐면 그래서 그 부분만 딱 등장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야, 그거 진짜 무서운데요? 예, 아내가 네. 한번 모임에서 어. 술을 좀 많이 마셔서 좀 실수를 했어요. 큰 실수는 아닌데. 그래서 그 위에 모임만 있으면 회식만 있으면 그 부분 딱 등장하면 전체가 자꾸 남편이 주의를 주니까 이런 경우도 공개적인 석상에서 무안을 준 그런 경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뭐 이미 지나간 일을 어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대방이 과거에 있었던 실수나 잘못은 용서를 해주고 걱정이나 우려하는 말을 건네는 그런 화법을 써야 될 것 같고, 네. 뭐 우리가 이상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과거까지 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보통 연애하다 보면 연애에서 이제 결혼으로 가려는 과정 중에 네. 요 단점만큼은 상대방의 단점을 좀 고쳐보고자 하는 그런 좀 욕구들이 생기거든요. 예, 예.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은 다치지 않게 좀 단점을 고치게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화법 같은 거 뭐 없을까요? 아, 정말. 네. 예, 더구나 이제 뭐 상대방이 그렇게 쉽게 또 이렇게 예민해서 받아들이면 문제가 될 경우에는 그 이야기를 남의 이야기처럼 돌려서 합니다. 내가 어디 가서 봤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그래서 모두 난처해 하더라. 나도 그게 참 안 좋더라. 본인 이야기인 줄 모르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게 내 결점이기도 한데 해서 전달이 될 수가 있겠죠. 네. 그다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은 뒤집어 보면 다 장점이거든요. 네. 그 단점과 약점이 다 동전의 앞뒤처럼 같은 거니까 상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의 좋은 기능을 먼저 좀 많이 인정해주고 그다음에 거기 살짝 덧붙여서 이런 거는 좀 그렇더라. 그렇게 좀 간다든지요. 그다음에 뭔가 새로운 두 사람의 어떤 일을 제안을 하면서 그 제안 속에 상대방이 고쳐야 할 행동을 살짝 이렇게 끼워 넣어서 본인이 눈치 못 채게 행동 수정이 되도록 한다거나 그런 아이디어가 어떨까 싶습니다. 네. 네. 좋은 말씀이시고요. 예. 근데 이 서로 간에 조심스럽게 충고 같은 걸 해주다 보면 그런 좋은 상황인데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말꼬리를 잡는 경우. 아. 예. 예. 그런 경우에 또 의도 상하고 맞아요. 굉장히 안 좋은데. 의도했던 게 아니라. 다 얘기해봐. 다 이해해줄게. 그럼 자기는 너무 게을러. 그러면 바로 아니 그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예. 이것도 참 안 좋은 화법이죠. 말꼬리 싸움은요. 네. 이기고 나도 개운치가 않아요. 이겨도. 전라도식 사투리로 끌적지근해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로 이기려 하지 않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특별히 좀 남자 쪽에서 주의를 해주면 더 좋겠죠. 예. 그리고 이제 말꼬리 싸움은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패턴을 반복하게 해가지고 원래 자기들이 짚어보기로 했던 문제는 저 뒤로 밀쳐지고 이상한 것에 밀려가서 이상한 거 가지고 그냥 소모적인 논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 다음에 정상적이 됐을 때 우리 말꼬리 붙잡는 싸움은 안 하기 앞으로도 그렇게 좀 다짐을 해둘 필요가 있죠. 예. 네. 그렇다면 또 가장 많이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유욕 때문에도 많이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자기의 여자친구를 학교, 집, 본인 외에는 다른 사람들 못 만나게 하는 그런 소유욕 때문에 네. 또 여자친구는 남자친구를 다른 여자를 쳐다보기만 해도 네. 왜 쳐다보냐 이러면서 네. 이제 싸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게 하나요? 뭐 영원한 숙제죠. 숙제인데 이건 우리가 이제 교양과 교육의 힘으로 극복을 해야 되는데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도 썼고 예. 네. 소유냐 존재냐 뭐 그런 책도 썼는데
우리가 이제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게 되면 상대를 내 소유물로 자꾸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좁은 차원의 사랑이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내가 사랑을 하지만 상대방이 내 소유물이 아니라 상대방도 독립적인 인격체이고 상대방도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걸 자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연애는 너무 소유욕을 강하게 가지면 반드시 파탄이 오거나 비극이 오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말 보면 말이죠. 예. 말 앞에 이렇게 뭘 씌워놓잖아요. 눈 가리개 같이 해서. 옆을 못 보게. 못 보게. 어. 근데 그걸 너무 이 사람 사이에 연애도 이걸 적용을 시키면 싸움이 잦거든요. 그렇죠. 제가 얘기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안 맞는지 남자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방송을. 예.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차창 밖으로 왼쪽으로 예. 그 딱 돌려봤는데 예쁜 여자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커플이 같이 탔단 말이에요. 싹 눈을 돌려서 봤어요. 근데 한참 예쁘다고 보고 있는데 시선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 오른쪽에서 내 여인이 그 광경을 눈치챈 거죠, 이제. 그럼 네. 어떻게 하신지 알아요? 괜히 반대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그쪽을 한번 시선을 보게 돼요. 한 번 더. 예, 이제 자기 방어를 하는 거죠. 예. 예. 그런 것이 어떤 소유욕에 대한 이 방어 본능 같은 건데, 예. 너무 그런 상황이 많이 생기면 그 연인 사이에서도 사귐이 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게 뭐 습관적으로 나타난다거나 그러니까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한 생명력 중에 하나인데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양이라든지 상대에 대한 그 믿음이라든지 하는 걸로 그런 행동이 자꾸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예. 맞아요. 네. 또 남성분들은 그 여자들의 이런 말도 싫어한다면서요. 어떤 만약에 남자가 이제 네. 집에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전화를 한 거예요. 여자친구가. 축구 보고 있다 그러면 축구가 좋아 내가 더 좋아? 뭐가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이런 질문들 네. 시도 끝도 없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그런 질문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런가요? 뭐 서로 이렇게 그저 창이 아기자기 날 때는 이제 괜찮은 그 애교법인데 그게 너무 일상화돼서 뭐 네. 항상 확인하게 될 때는 좀 짜증스럽기도 하고 너무 그럴 때가 지나칠 있겠죠. 때는. 예. 예. 네. 근데 교수님, 예.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예. 그런 말도 있듯이요. 예. 사실 싸우고 나면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것도 약간은 사실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연인 사이의 싸움은 거의 뭐 그 속성 그 자체인데 이게 원래 토닥거리게 마련이죠. 네. 마련이고 다만 이제 그 토닥거리는 언어가 너무 거칠거나 정도를 넘어서서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저 화해다 사랑이다 하는 것이 갈등을 전제로 생기는 거거든요. 만약 갈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는 뭐 화합이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말하기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화해를 하려고 해도 연인 사이에는 특히 그 자존심이 용납을 못해서 선뜻 이렇게 먼저 화해를 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네, 초기 연인 관계에서 그런 게 있죠. 네.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뭐 제대로 논리적으로 말하면은 먼저 이 싸우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이제 도리인데 네.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게 우리 사랑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돼서는 안 된다고 했을 때는 누구나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알고 본인들도 압니다. 사과를 먼저 받았지만 이 싸움은 내가 왠지 진 것 같다. 네. 그런 걸 알거든요. 그렇게 이제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화법이라는 게요, 정말 정성과 실천은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연인끼리 혹시 다툼을 하고 계시는 분들 괜히 네. 휴대폰이나 전화기만 째려보시지 마시고요. 먼저 전화 한 통 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예. 더불어서 이번 봄에는 멋진 추억들 많이 만드시길 그래요.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이 연인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조금 다른데 차원은 부부간의 대립과 갈등은 어떤 화법으로 우리가 좀 이겨볼까 그 점을 보겠습니다. 네. 네.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예. 계세요. 라디오 화법 여행 늘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인데요. www.ebs.co.kr 접속하셔서 라디오 화법 여행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게시판에는요, 여러분들의 청취 소감을 올려주시고요. Q&A는 합법과 관련한 궁금한 점들, 사연 신청란에는 생활 속에서 겪은 말 때문에 울고 웃었던 여러 가지 실수들을 올려주세요. 네,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